범죄 표적이 40대예요. 근데 미성년자를 투입해서 유혹을 시킨 거죠.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소위 꽃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폭행 피해를 빙자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기사에서 그렇게 지칭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소위 꽃뱀 사안입니다. 근데 꽃뱀이라는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말이 길더라도 성폭행 피해 빙자 공갈이라고 하고 줄여서 공갈이라고 할게요. 이런 유형의 공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얼굴 본 적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클럽에서 만났다거나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인을 범죄 표적으로 잡고 소위 꽃뱀이라고 하는 여성들을 섭외를 한 다음에 투입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 누군가는 형량이 낮게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구성을 보면요, 제가 가명들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모든 사건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김기획씨, 이제 기획자죠. 40대였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섭외한 김오빠씨. 왜 오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은 나중에 이제 공갈을 당한 피해자한테 내가 이 여자애들 오빠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모 역할을 했던 장이모씨, 똑같이 친족 이모인 척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바람씨, 이바람씨가 제일 주축이 되는 인물인데요. 범죄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이바람씨는 40대예요. 자신의 선배와 후배 한 명씩을 범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성폭행 피해 빙자 연기를 한 여성들 2명을 투입을 하죠. 김언니, 이학생 이렇게 부를게요. 왜냐하면은 김언니 씨는 20대고 이학생 씨는 미성년자입니다. 이바람 씨가 이 미성년자까지 섭외를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바람 씨가 40대이고 피해자들도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표적이 40대예요. 근데 미성년자를 투입해서 유혹을 시킨 거죠. 일단 이바람 씨가 최 선배를 술자리에 부릅니다. 미성년자인 이 학생을 그 자리에 또 부릅니다. 술을 같이 마시는 거죠. 이 미성년자인 이 학생이 적극적으로 최 선배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같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인근 모텔로 이동을 해서 술에 취한 연기를 하다가 이제 성관계는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아까 말했던 김오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제 많이 당황했겠죠. 이때 아까 말한 장이모가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이 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최 선배 공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너가 성폭행을 했으니까, 강간을 했으니까 합의금을 달라. 그러면 넘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 선배는 일단 본인이 그런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어쨌든 공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갈이 미수가 됩니다. 적용되는 범죄는요, 우리가 폭처법이라 불러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공갈이라는 죄가 있어요. 일반적인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폭처법상 공동공갈은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짜고서 공갈을 한 경우에 더 크게 처벌을 합니다. 형을 50% 가중하기 때문에 징역 15년 이하로 형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갈했지만 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갈 미수가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바람이 이번에는 박 후배를 부릅니다. 후배예요. 마찬가지로 후배지만 나이는 40대 동년배 후배입니다. 이번에는 김언니라는 20대 여성을 섭외를 해서 술자리에 불렀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김언니가 박 후배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한 다음에 모텔로 가자고 제안을 하거나 유인을 합니다. 모텔로 가서 술 취한 척을 하면서 이번에는 김언니는 박 후배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 후에 성관계 직후 김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장이모가 등장해서 내 조카를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박 후배도 거부해요. 또 공갈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범죄가 그치지 않아요. 김언니가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박 후배를 고소합니다. 이거는 무고죄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무고 범행, 허위 신고로 인해서 박 후배는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 이런 것들이 강제추행에 포함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의식이 없는 사람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했을 때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똑같이 처해집니다. 아마 이 박후배 씨 피해자는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수사가 시작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었지만 아직 재판은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김기획 씨, 김오빠 씨, 장이모 씨, 이바람 씨 이렇게는 구속이 됩니다. 김언니 씨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김변의 코멘트
우리 PD님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성폭행 빙자 공갈을 안 당할 수 있냐고 방금 물어보셨는데 참 이거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을 내가 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를 눈치를 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세요. 저한테 만약 이런 사건이 의뢰가 왔으면 저는 그냥 고소하라고 할 것 같아요. 고소하게 되면은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죠. 수사기관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씩 수사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유죄가 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다면 제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상 김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